아,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어느 순간에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출발선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즐겁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누군가를 키우고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다. 안 불안해요? 지금은 안 불안한데 한 2달 지나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를 믿는 구석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이 엄청 많은 편이어서 근데 고민이 많은 게 되게 신중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쁜 선택은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꿈틀린 마을 주민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주눅들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요, 광주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셨습니까? 제가 강연장에서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내가 독립을 한다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 이게 만만치 않죠. 근데 광주의 이 가족은 어떻게 20살 딸을 독립시켰을까요? 아빠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텐데요. 자, 듣기 전에 4가지에 대해서 핵심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빠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을 바라니라고 묻잖아요. 근데 동시에 아빠는 무엇을 바래, 엄마는 무엇을 바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최소한 2, 3년, 3, 4년 전부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립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실천들을 해봐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도 내 삶을 혼자 살아나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그 나이 때는 더더군다나 또 그랬고 불안하잖아요. 완성된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도 아니고 나도 계속해서 내내 나도 40이 되고 50이 돼도 뭔가를 위해서 막 해내면서 성장할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내가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뭐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해주고 이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아이한테 뭘 물려줄까? 그리고 아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어떤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독립성을 키워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그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들을 잘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거의 정점으로 독립성을 딱 세레머니를 하고 나면 뭔가 그런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 몇 살 때부터 할 거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부터 생각했죠. 굉장히 오래됐죠. 전략적이에요 이게. 얘가 좀 불안해하잖아. 우리 아빠 맞나 이 사람?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마트에 가서 생선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 코너에 그 이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이모 마트에서 일하면 얼마 받아요? 80 얼마 받은대요. 근데 이모 나이 보면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이모 나이가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이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벌어야만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생애에 50대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인생에 뭔가 이렇게 50세대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직업을 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텐데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게 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였어요. 모든 부모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자기 인생을 저당 잡혀서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그래서 또 엄마들은 다시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위해서 또 내주고 그래서 서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생각은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어렵죠. 어려운데. 그리고 이걸 부부가 또 합의해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이 20살 아직 빠르다. 맞아요. 붙이자. 맞아요. 제가 그런 유혹 없었어요? 있죠. 한 있고. 25살로 듣죠. 예.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내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20살이면 이제 그 시간 됐다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좀 염려스럽죠. 그리고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방이 심하고. 네. 근데 여보 이 상황에 꼭 지금 보내야 되겠어? 독립을 시키더라도 광주에서 시키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 거고 또 그게 뭐 지역이 뭐 어떤 상관이냐? 그거는 지금 운명이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타협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있었죠. 근데 이제 네. 친척이나 뭐 할머니나 뭐 이모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직 애를?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랑 같이 이런 고민을 평소에 같이 하고 살았던 제 지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지하고 격려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요즘 그렇게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딨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힘들다고 자식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약간 흔들렸어요. 약간 흔들렸어요. 고민이 되잖아. 고민.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외부로부터 매정하다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독립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가능했을 텐데. 네네. 그래서 네.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아빠와 나는, 엄마와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어. 그런 게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그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독립이다. 이거는 뭐지?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근데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많은 걸 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함께. 그것도 뭐 캐리어 끌고 하는 여행 말고 배낭 메고 하는 해외지만 다 고생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18에 자기 혼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냥 그 친구랑 같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딸이 갔다 와서 편지를 썼는데 늘 여행은 아빠가 다 가이드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어렸을 때 아빠와 했던 여행이 기억이 난다. 백을 메고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아빠의 뒷모습이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에 보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켜줬던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감동을 했고 그래서 그 여행이 주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함께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보고 저는 그게 독립의 어떤 훈련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시키고 나서 집을 다 정리했어요. 애들 짐도 빼고 이제 가구도 정리하고 집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혼자서 음악을 듣게 됐어요. 애들하고 북적북적 살다가 그리고 혼자서 늦게까지 영화를 보게 됐고요. 이걸 보면서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다. 어느 순간에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출발선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즐겁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누군가를 키우고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압력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함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내 시간이 확보가 안 돼. 나만의 공간이 사라지고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독립적이지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계속 관계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게 또 혹은 그 같이 부부가 또 갈 수 있는 시간도 보여. 근데 그게 종속된 관계로서 모두가 있어버리니까 어느 때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컸으니 서로가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을 가져야만 멀리서 서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나이가 됐다. 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봤더니 우리 아빠를 봤더니 인생은 살만하네.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거.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아까 얘기한 우리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보면서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니야? 인생 살만하지 않아? 맞아. 네.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아닐까. 그게 엄청난 선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라면서 아빠는 때로는 별로 가정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만에 있는 시간 혹은 언제나 어떤 일을 가지고 행복해 하더라 라는 거를 보니까 아이들도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늘 일만 해,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늘 서포트만 해 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인생이 저렇게 맨날 희생하고 사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순간 호련히 여행을 떠나서 오늘 막 3일씩 안 들어오고 바다를 보러 갔다 왔어. 나 음악 듣고 좋았어.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엔 아이들한테는 우리 엄마도 여자구나. 우리 아빠도 남자구나. 우리 아빠도 로맨티스트였구나. 우리 엄마도 문학 소녀였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줘야만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종속돼 버리는 거죠. 우리 꿈틀린 마을 주민 중에는 오연호 강의도 많이 듣고 그동안 막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는데 오늘 특히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의 기반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에 축적된 시간들이 있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이 나이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아빠는 이제 엄마랑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우리는 우리 둘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위험 사회가 되니까 부모들이 오히려 더 안으로 야 밖은 위험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가 같이 살게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이 있다. 그렇게 살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공간 안에서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서로 안 돼요. 환경까지. 그러니 위험한 사회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믿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아빠와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그 딸, 독립선언한 딸은 과연 잘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딸을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엄마 아빠 집을 떠난 지 며칠째 됐어요,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 됐어요?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28살이 되어도 32살이 되어도 심지어 40살이 되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상당한 부분을 엄마 아빠가 보살펴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독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독립하는 과정을 고민하면서 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이걸 느끼나요?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나오는 일이 되게 큰 성장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일 큰 걱정이 이제 돈과 관련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이제 서울에 집 얻고 월세 얻고 이런 거는 아마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도와줬을 건데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목표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걱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이라서 막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막 반년 뒤, 뭐 1년 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장 알바를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막 모아놔야 될 것 같고 그 돈 생각하면은 약간 불안한 게 맞죠? 네. 근데 아니 딴 엄마 아빠들은 네. 20살 넘었어도 늘 막 집안에서 껴안고 있고 그러는데 왜 나더러는 독립하라고 하지? 약간의 그 서운함?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매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생각도 당연히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지를 생각하면은 뭔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독립을 권하는 게 엄마 아빠가 매정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려면 평소간에 엄마 아빠와 신뢰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과 네. 어때요? 그런 편이었어요 좀? 엄마 아빠가 좀 제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신뢰랑 지지를 좀 무조건적으로 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경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 때 그만둔 게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 좀 그러면서 좀 지지랑 응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근데 첫 출발에서는 네. 엄마 아빠가 아마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지금 이제 기반을 마련했을 텐데 이후에는 네. 본인이 본격적으로 네.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청소년 때부터 좀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일정 부분 조금 모아둔 게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불안해요? 지금은 안 불안한데 한 2달 지나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믿는 구석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좀 고민이 엄청 많은 편이어서 근데 고민이 많은 게 되게 신중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나쁜 선택은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아빠와 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유산할 때 먼저 돈을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돈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있겠구나. 그것이 첫 번째로는 독립성을 심어주는 거,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은 살만하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인생은 살만해.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덴마크를 2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북유럽 사회를 연구한 이유가 바로 이 독립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 사회는 자녀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빠 엄마의 어깨 위에 모든 게 달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의 이 가족처럼 과감하게 척박한 땅에서도 뭔가를 시도를 해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독립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표시로 오늘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하시고 꿈틀린 마을 더 풍요롭게 함께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